그 전에 한 가지 더. 캠핑을 하시면서 캠핑을 시작하시면 사실 나무를 떼는 거를 생각 안 하신 경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다듬는 방법, 나무를 다듬는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시려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조언을 제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시연하기 앞서서요. 네, 여기 보시면 아주 흉측한 물건들이 있죠. 예, 제가 이제 주로 그 캠핑이나 백패킹 가서 나무를 손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들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백패킹이나 캠핑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도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얘 말고 얘네들. 그 나이프, 칼 종류. 왜냐하면 또 멋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칼이라는 게 사실 뭐 한국에서는 이거를 뭐 휴대하거나 이런 거를 평상시에 하기는 좀 힘든 물건이고, 미국에서야 뭐 EDC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칼 휴대하는 거 정도는 뭐 일도 아니죠. 총도 휴대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한번 이제 하는 뭐 이 기회에 하나 사볼까? 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게 그 픽스드 나이프라고 해서 이 접히지 않고요, 그냥 이 쇠가 그냥 일자로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그 칼집에 수납하고 이제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폴딩 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폴딩,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형태의 폴딩 나이프. 이제 요거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좀 무식하긴 하죠, 요게.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나이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웃도어에서 내가 나이프를 쓰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 폴딩 나이프는 휴대가 간편하긴 하지만 얘는 등치가 커서, 하긴 그래도 접으면 반 정도니까, 그죠?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지만 전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나이프들을 아웃도어에서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깎거나, 간단하게 뭐 깎거나, 물론 이렇게 음식을 자르기도 하지만, 나무 손질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 손질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아웃도어용은 좀 크게 나오잖아요, 나이프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제 세밀하고 힘이 덜 들어가는 작업보다는 굉장히 좀 터프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이렇게 내리쳐서 잘게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장작이라고 하면 장작 밑에 이렇게 이걸 받쳐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이렇게 쳐가지고 장작을 쪼개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나이프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락이 강력해 보이지만 절대 안 접힐 것 같지만, 이게 제가 강한 충격을 주면 이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이게 락이 충격으로 풀려서 이게 접혀가지고요, 내 손을 이렇게 덮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이었어요. 이 튼튼해 보이는 이 칼인데, 이 쇳덩어리 칼이 접히면서요, 이 손톱이 한 4분의 1 정도가 손톱이랑 같이 잘렸었어요. 아주 그냥 섬찟하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제가 웬만하면 휴대가 편하지만 요런 나이프들은 사실 이제 간단한 작업 같은 걸 하지, 나무를 다루거나 힘이 들어가는 작업엔 제가 폴딩 나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다치시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나이프라고 하면 저는 이 픽스드 나이프, 일체형 나이프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작지만, 이게 좀 날길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전해요. 접힐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준으로 날 길이가
날 길이 말입니다. 손잡이 빼고요. 날 길이가 15cm가 넘어가는 15cm 이상의 날 길이를 가지고 있는 칼을 내가 소유하려면 경찰서에 가셔서 총포 도검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이후에 그 신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고증을 그 신고한 그 도검류와 같이 휴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정말 이 정도 사이즈 칼이 아니라 뭐 이런 쿠쿠리 같은 거 있죠. 그런 뭐 엄청난 길이의 나이프를, 그리고 날 길이 두께도 이만하고 그런 거를 막 들고 다니시면서 막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총포도검류 신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위법이에요. 분명히 뭐 저는 이제 신고를 하셨으리라 믿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를 반드시, 특히 이런 위험한 도구를 다루실 때는, 그리고 소유하실 때는 그것이 만약에 법규에 넘어서는, 그 현재 법규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사이즈라면 반드시 법규에 맞게 신고하시고 신고증을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미국, 저번에 뭐 저 EDC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무기 휴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무 할 때 이걸 써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이프가 그 나무를 손질하기엔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쇳덩어리거든요. 이 엄청난 무게로 나무를 내리쳐서 손질을 한다 해도 사실 손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 손질에 있어서는 나이프는 사실 좀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멋은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 뽀대는 나, 기분도 좋아. 음식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꺼내서 하거나 뭐 줄을 자르거나 뭐 하는 것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나무 자르는 것에 있어서는, 나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불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식한 손도끼죠. 이번에 이제 영화 범죄도시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예, 요거는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도끼고요. 손잡이는 카본 탄소섬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볍고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끼날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거 필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야영장에, 대부분의 야영장 캠핑장에서 나무를 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나무 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나무를, 어디서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들어온 나무를 그 숲에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건 그 숲 관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벌레들이나 뭐 그 나무에 해로운 벌레들이나 병균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의 야영장은 그 숲, 야영장에 있는 숲 안에 있는 죽은 나무나 쓰러져 있는 나무들은 내가 손질해서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가장 유용한 나무, 뭐랄까요, 나무를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근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끼나 멋은 있지만 나이프보다 나무를 내가 불질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도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톱. 접이식 톱이거든요. 표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캠핑하시면서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연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범을 해보이겠지만, 이 톱이 있으면은요, 그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사이즈의 우드 스토브를 운용하기엔 굉장히 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기에. 그래서 요거 제가 시연해 보이겠지만 요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른 거보다 멋이 있지만 이런 거보단 이게 싸고, 우선 싸고 실용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
운용할 수 있는, 다듬고 뭐 할 수 있는 나무의 사이즈가 확 늘어납니다. 도끼 이거 나무 하기 좋아 보이지만요, 나무 두께가 한 팔목 이상이 넘어가면, 팔목 두께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걸로 내리치는 거 한참 세월이에요. 이걸로 내리쳐서, 이게 또 손도끼잖아요. 큰 도끼라면 상관없지만 이걸로 내려쳐서 자르기 세월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슥슥슥슥 자르면 뭐 팔목 정도 두께 나무 아주 쉽게 자를 수 있고요, 쉽게 다룰 수 있고, 그 이상 한 이 정도 두께 통나무도 톱이 있으면 내가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는 손이 부러질 정도로 아프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톱을 우선 뭐 가지고 다니시라, 한번 가지고 다녀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톱으로 말씀드린, 아까 소개해드린 미니 스토브들의 그 미니 우드 스토브를 운용하기 아주 좋은 형태로 나무를 어떻게 다듬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밑에 있는 이런 그 장작용 나무들은 사실은 숲에서 구하기 힘들 거고, 그리고 장작을 사더라도 좀 큰 사이즈일 거고, 그런 큰 사이즈는 사실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작은 미니 스토브는. 물론 장작도 요보다 좀 더 굵은 사이즈가 있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정도 사이즈의 나무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나무는 사실 뭐 거기 가서 숲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사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나무를 뭐 죽여서 바로 안에가 습한데 그걸 장작으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요런 나무들은 사실 숲이나 이런 데 가면 불법적인 채취가 아니더라도 떨어져 있거나, 이런 나무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구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장작도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요 정도 사이즈 장작들을 구하시면 이거랑 같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추천드린 방법은 이걸 사용해서요, 요런 사이즈의 나무로 우드 스토브를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깍두기 같이 소위 깍둑썰기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이걸 여기 잡고요, 그냥 요런 형태로 요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게 어려워 보인다고요? 이걸 제가 도끼로 한번 해볼까요? 도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끼로 하면 도끼로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가루가 많이 나고요, 비효율적이에요. 어디 한 날아갔는데 어디 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쓰면 한 방에 빵 쳐서 영화같이 그냥 부서질 것 같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다 튀어. 가루가 나고요, 이게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쓱쓱 톱질을 하면 돼요. 이렇게 깍둑썰기로. 제가 지금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을 안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슬금슬금 이렇게 자르면 깍둑썰기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뭐랄까요, 뭐 봉투나 종이봉투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저 우드 스토브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이제 더 작업을 해가지고 모아서 우드 스토브에 이제 불을 붙여 볼게요.